5장 메모리 5.1 보이드 포인트 5.1.1 보이드형 포인트. 이 일반적인 포인트와 달리 이 보이드형 포인트의 경우에는 형이 없습니다. 인트 포인트라든지 캐릭터 포인트 이와 같이 인트형이나 캐릭터 포인트라는 형이 있지만은 이 보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형이 없는 포인트를 보이드형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t a 이꼬르 258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4바이트 메모리가 이렇게 생성되겠죠. 4바이트가 메모리가 생성되고 이 a의 주소, 여기에 a의 주소가 있습니다. 이 a의 주소를 얻어내면은 이 a의 주소는 자동으로 인트형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주소만 달랑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보이드형 포인트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의 주소만을 P가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보이드 포인트 P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보이드 포인트 P는 주소는 담을 수 있지만은 이 형의 주소를 이용해서는 값을 할당하거나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보이드 포인트형 P를 이용해서는 별을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별 P를 해서 값을 얻어내거나 값을 할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P가 보이드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P를 이용해서 몇 바이트를 가져와서 값을 만들지, 그리고 몇 바이트를 상대로 값을 저장할지 알 수 없는 포인트가 바로 보이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보이드형 포인트 P를 이용해서 값을 얻어내거나 할당하려면은 반드시 캐스팅을 해서, 즉 포인트에 형을 부여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드 포인트형 P에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스팅이 되어서 PI에 들어갈 때 int 포인트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PI를 이용해서 별을 붙이면은 4바이트를 상대로 값을 할당하거나 4바이트를 상대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P와 PI는 동일한 주소값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은 P는 보이드 포인트형이기 때문에 값을 얻어내거나 할당할 수 없지만은 PI는 int 포인트형이기 때문에 int형으로 값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5.1.2 포인트의 형변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주소를 이용해서 어떠한 형으로든지 형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a 이꼬르 258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4바이트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a의 주소는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이와 같이 보이드 포인트 P에 얻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이 없는 이 주소만 달랑 갖고 있는 보이드형 포인트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보이드형 포인트를 캐릭터형 포인트로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형 포인트 Q를 이용해서는 1바이트를 가져와서 캐릭터형으로 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이드형 포인트 P를 이와 같이 쇼트형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쇼트형으로 캐스팅을 하면은 2바이트를 이용해서 쇼트형으로 데이터를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를 이용해서 다시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하면은 S를 이용해서는 4바이트를 상대로 int형으로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형으로든지 형변환을 할 수 있으며 그 형변환된 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핸들하면 되겠습니다. 5.1.3 구조체 데이터 읽기. 이번에는 포인트를 연습하는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일단 구조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체의 메모리를 P라고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조체의 메모리 주소를 보이드 포인트 Q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Q를 다시 캐릭터 포인트 R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제는 Q와 R, 즉 보이드 포인트 Q나 캐릭터 포인트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시오. 이 데이터를 읽어내라는 것이 이 예제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Q와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인데, 이 Q와 R을 펄슨 포인트형으로 캐스팅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Q와 R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출력하라는 예제입니다. P라는 메모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P라는 메모리 형태는 이와 같겠죠.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보이드 포인트 Q와 R을 가지고 이 메모리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이드 포인트 Q를 이용해서는
보이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Q를 이용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캐릭터 포인트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지점 각각의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부분 지점은 바로 R 자체가 첫 부분 지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R을 이용해서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해서 이 값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을 단순히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해서 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int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int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R이 캐릭터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면 한 바이트씩 움직입니다. 여기서 몇 바이트 움직여야 되죠? 4바이트를 움직여야 이 위치까지 옵니다. 그래서 R에 4바이트를 움직여서 이 위치로 이동시킨 뒤에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해서 값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에 4바이트를 이동시킨 뒤에 int 포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한 이후에 별을 붙여서 값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8바이트를 움직이면 되겠죠. int 8바이트를 움직여서 8바이트를 R에 플러스 8을 하면은 똑같이 캐릭터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R 플러스 8을 하면 이것이 캐릭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출력하면은 문자열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8바이트 움직인 뒤에 16바이트를 움직여서 24바이트를 움직이면 이 더블형의 데이터 쪽에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R 플러스 24를 해서 더블형 포인트로 캐스팅을 해서 별을 붙여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8바이트를 더 더해서 R 플러스 31을 해서 더블형 캐스팅을 해서 별을 붙여서 값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5.2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 5.2.1 정적과 동적 바인딩 메모리. 우리는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아주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아류에 해당합니다. 일단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적 바인딩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int a라고 해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str10이라고 배열을 쓰는데 이것도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배열의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적 바인딩 메모리로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적 바인딩 메모리인 멜락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멜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 크기를 준 뒤에 메모리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동적 바인딩 메모리입니다. 이 정적과 동적은 이 정적은 바로 스택의 메모리에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메모리를 의미하며 동적은 바로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데이터 타입으로 이와 같이 int a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적 바인딩 메모리가 됩니다. 즉 이것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메모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적 바인딩은 멜락으로 만들면 무조건 동적 바인딩 메모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size of int라고 했기 때문에 4바이트의 메모리를 멜락으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하면은 힙 영역에 4바이트의 메모리를 확보한 뒤에 그 주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주소를 P로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4바이트를 얻어서 int형으로 핸들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정적 바인딩 메모리이며 멜락을 이용하면 동적 바인딩 메모리다. 힙에 만들어지는 동적 바인딩 메모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도 이 정적 바인딩 메모리와 동적 바인딩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열을 배울 때 캐릭터 str10 이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하면 이것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정적 바인딩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동적 바인딩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멜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를 준 뒤에 그리고 이것을 캐릭터 포인트형으로 캐스팅을 하면은 10바이트의 메모리로 만들어진 동적 바인딩 메모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적 그리고 멜락을 사용하면 동적 바인딩 메모리의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2.2 구조체의 정적과 동적. 일단 우리가 구조체로 메모리를 만들어도 그것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에서도 정적과 동적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체 데이터 타입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하나 구조체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트록 펄슨 킴이라고 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데이터 타입 펄슨이라는 구조체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하면은 이 메모리는 정적 바인딩, 즉 스택에 만들어지는 메모리 정적 바인딩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구조체로 동적 바인딩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은 역시 멜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멜락에 구조체의 크기를 주고 그만큼 메모리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록 펄슨에 사이즈 오브를 해서 멜락을 하면은 펄슨 구조체만큼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메모리의 주소가 던져지면 이것을 펄슨 포인터형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P에 하살표 표시를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num, P의 age, P의 height, P의 weight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살표가 싫다면은 별피를 해서 점을 찍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습니다. 5.2.3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사항.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받은 숫자를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메모리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하지만은 입력받을 숫자의 개수까지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몇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미리 생성해 둘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숫자를 100개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 200개를 입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미리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가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입력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메모리를 정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 됩니다. 실행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예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력받을 정수의 개수를 3이라고 입력받습니다. 이것은 동적으로 입력받기 때문에 몇 개를 입력할지는 사용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받자마자 이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동적 메모리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생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수 3개를 입력받고 그리고 그 합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int 포인트 p라고 해서 우리가 생성할 메모리 주소를 챙겨두는 포인트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몇 개를 입력받을지 그 카운트를 저장하는 int count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3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scanf로 %d를 해서 이 count 변수의 주소를 넣어 주어서 그 정수 3을 이렇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수를 얻었다면은 메모리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로 멜락을 이용해서 이 카운트 크기만큼 int형을 주어서 int형 곱하기 카운트 크기만큼 해서 멜락으로 메모리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P에 담아 두겠죠. 그리고 이 P라는 메모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P에 플러스 I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카운트 크기만큼 scanf를 해서 값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는 입력받을 이 숫자 개수를 동적으로 입력받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사용자에 의해서 이 개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개수 자체가 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또한 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이유는 동적으로 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 됩니다. 5.2.4 멜락의 생명. 이번엔 멜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락의 가장 큰 특징은 멜락으로 메모리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풀이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 메모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create memor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create memory라는 함수 내에서 멜락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그 사이즈를 입력받아서 사이즈만큼 그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P를 얻어내서 그 주소를 얻어내서 그 주소를 이렇게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함수 내에서 멜락으로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create memory라고 해서 40이라고 주면은 40바이트로 멜락으로 동적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그 주소를 넘겨받아서 이렇게 아래 할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함수 내에서 멜락이 생성되고 함수 바깥에서 그 주소를 얻어서 이 메모리를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이 함수의 호출과 관계없이 이 메모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멜락은 그 메모리를 프리를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적 메모리와 동적 메모리의 차이점도 바로 정적 메모리는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그 메모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멜락으로 메모리를 생성하면은 그 메모리는 함수의 호출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리를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메모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멜락 자체를 함수 내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면은 destroy memory라고 해서 내부에서 메모리를 제거하는 함수도 쌍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create memory로 메모리 생성하고 destroy memory로 메모리를 제거하는 이 형식이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memory 40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얻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 내에서 프리를 해주는 이 디자인 기법이 더 올바른 기법입니다.